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요즘 미중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는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결이 과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었던 이 냉전 시대를 연상한다고 해서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은 불꽃축제와 각종 문화공연 등을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반해서 베이징은 반기업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산당과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조치들을 보면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는데요. 사실 인민공화국이라면 소수의 집권 세력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고 일정한 임기로 그 대표자는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인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고 이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의견 표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공산주의와 공화국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예, 공산주의와 공화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부터 이해해야 공산주의와 공화국은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예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연적 붕괴를 통해서 점진적인 사회주의화를 이루면서 인민 대중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생산수단인 토지와 공장 등은 점차적으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사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혁명적인 공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식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보다는 소수의 지식인과 운동가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가 내 모든 생산 수단을 즉각 몰수하고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제로도 20세기에 구소련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위 공산국가들은 그 당시의 상태, 즉 다수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소수에 의한 통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소련은 붕괴하고 이제는 러시아가 되어서 선거를 통한 공화국 형식을 지금은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권위주의 국가로 볼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중국은 과거 폐쇄적인 공산국가에서 개방형 공산국가로 바꾸어지기는 했지만 그 속의 운영체계는 공산주의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대다수의 공산국가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자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보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죠. 이런 점에서는 중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 언론이나 정가에서는 이제는 시진핑 주석을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부르던 관행을 깨고
총쓰기, 영어로는 General Secretary라고 부르고요.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공산국가라는 의미로 중공, 커뮤니스트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근 중국의 행보를 좀 보다 보면 보다 강화된 공산국가로 돌아가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콩의 이 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당국과 중국 중앙정부의 행동들을 보면 국가나 공산당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이 압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홍콩의 반중신문인 핑거일보가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되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의 결과로서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이양받을 때 지키기로 한 약속인 일국 양제를 지키지도 않고 결코 인민공화국으로서의 조치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간혹 일부에서는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전체주의 국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웃인 중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데올로기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이웃 국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를 쌓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데올로기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